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2022년 서울직 7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지방세법 특성상 국세보다는 절대적인 범위가 적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많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세밀하게 공부를 하셨던 우리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평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정리보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일단 정리보류라는 게 뭘까요? 자, 정리보류는요, 지자체가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려고 해도 이 징수 능력의 부족으로 체납을 하지 못하고, 즉 체납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징수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정리보류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지자체장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자,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거는 정리보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효 완성 정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1번은 옳지 않겠고요. 자, 2번 지자체장은 시효 완성 정리를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체납 처분을 해야 되나요? 자, 일단 시효가 완성돼서 이미 그 해당 조세 채권은 소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재산이 발견했다라고 하더라도 체납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3번. 지자체장은 납세자에게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많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살짝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실제로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자, 먼저 우리 체납액. 납부를 하지 못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그 매각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이다. 자, 이렇게 체납액이 해당 재산의 매각액보다 더 지금 많은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정리보류를 할 수 있나요? 정리보류라는 것이 체납을 하지 못하고 일정 금액은 보류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액이 아무리 재산을 팔아도 체납액에 다 징수를 하지 못하고 지금 20만 원만큼은 보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지자체장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자 행방,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 4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고요. 재산세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인접한 지자체의 부동산에 대여만 물납을 할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물납이라는 게 원래 세금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인데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세금의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가 있고요.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세목이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상속세, 즉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주식, 유가증권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지역을 따지지 않고 물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요, 해당 지자체 관할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 지자체까지만 맞는 것이지 그 인접한 이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죠? 근거가 없는 문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단어를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자, 4번 보시면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는 모두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액 부징수.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 부징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본세에 얹혀서 부가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부가세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즉, 이 지방교육세 자체가 본세가 아니고 다른 세금 따라서 저도 조금만 주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부가세 성격상 소액 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본세에 따라서 이 부가세도 워낙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일 수밖에 없죠. 원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소액 부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틀린 것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2,000원 소액 부징수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지방세 환급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1번 보시면 특별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에서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경정 청구에 따라서 환급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환급금 발생일이 언제 발생하느냐? 경정 청구에 대한 결정일로 한다? 자, 우리 특별징수 의무자라는 거는 본인의 세금이 아닌데도 다른 남의 세금을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특별징수 의무자입니다. 자, 이러한 특별징수 의무자가 일단 지방세를 너무 많이 냈대요.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받을 때 신청을 하겠죠. 신청. 즉, 이 경정 청구에 따라서 일단 우리 지방세 환급해 달라라고 신청을 하고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환급금에 대한 기산일을 따질 것이냐? 자, 뭐가 더 유리하겠어요? 납세자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요? 신청일, 당연히 신청일부터 환급금에 대한 기산일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결정일이 아니죠. 결정일이 아닌 신청일부터 환급금 발생일이 기산이 된다. 해서 1번 옳지 않겠고, 자, 2번. 지방세 환급금 중에서 지자체 징수금액에 충당한 이후에 남은 금액. 자, 남은 금액은 지방세 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자, 며칠이네? 자, 요거는 우리 30일 이내가 아니고요.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환급은 지체 없이라는 요 규정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수로 따지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긴 한데 조금 애매한 표현이죠.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자, 그래서 옳지 않겠고, 자, 3번. 경정 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서 지방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자,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즉 환급액에 더 플러스로 이자 성격으로 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납세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그냥 내가 체납된 거 거기에 좀 충당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자, 충당된 세액에 충당 청구를 한 날에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자, 일단 납세자는요 관계법에 따라서 자, 환급세액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체납액을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1번. 국세 또는 공과금에 체납처분을 해서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자체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자, 그 국세 또는 공과금 체납처분비는 징수금에 우선해서 징수하는 거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 4번 보시면 지방세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질권 등의 설정,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서 그 매각 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 즉 여기서 여러분들 이때 시험에서는 어떤 것이 키워드인지 포인트 위주로 보시는 게 이 시간을 절약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방세의 법정기간 이후에 설정된 채권이래요.
그러면 뭐가 더 우선하죠? 당연히 지방세 이후에 설정됐기 때문에 이 설정된 채권이 더 우선하죠. 지방세에 우선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을 일단 스킵하시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 지자체 징수금을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지자체 징수금을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우리 이 전에 대한 내용을 지금 후로 바꾸어서 지금 말장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지자체 징수금을 우선 징수하지 않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등의 자,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거. 자, 맞고요. 자, 3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차량을 직접 국내에 대여 시설업 사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해서 수입하는 경우. 자, 이때는요. 대여하는 자가 아니고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 단어에 대해서 좀 장난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겠고요. 자, 7번 보시면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세무조사는요. 자, 1번 보시면 지자체장은 조사 대상 세목 등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조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요? 자, 일단 우리 세무조사 기간은 국세 같은 경우에 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겠지만 지방세는 워낙 큰 그러한 지방세가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지방세법상 휴면법인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법인 활동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그러한 기준이 뭐냐면 당연히 이 뉘앙스에 따라서 지금 상법에 따라서 해산했다? 그럼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휴면법인에 해당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이런 기간에 대해서 나왔을 때거든요. 이렇게 2년 이내라든지 1년 이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휴면법인에 대해서 판단할 때 여러분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 실적에 대해서만 2년의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1년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해당하고 1번은 자, 2번은 얘는 2년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니은번 한 개 그리고 디귿번 얘도 사업 실적에 대한 것은 2년이 맞고 자, 나머지는 1년이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 리을번 얘도 사업 실적이 아닌 다른 기간이기 때문에 얘는 1년의 기준으로 가서 자, 하나, 둘, 두 개가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지방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3번 보시면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자, 9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날짜를 살짝 바꿨죠? 90일 이내가 아니고 몇 개월? 2개월 이내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짜에 대해서 이 디테일한 부분 자, 3번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자, 1번 보시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촉탁으로 인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나요? 자, 일단 우리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등기를 할 때 등록 면허세 부과를 하는데 일반적인 신청에 의한 등기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인해서 법원이 직접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등록 면허세를 굳이 부과하나요? 이거는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자, 4번 보시면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 자, 그때 다시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 재차 징수유예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징수유예라는 것이 너 지금 세금 징수해야 되는데 잠깐 사정이 있어서 잠깐 봐줄게.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 줄게라는 것이 징수유예인데, 이때 얘가 체납자가 말을 안 들었어요.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뭐가 이쁘다고 징수유예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1번 보시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네? 4개월이죠, 4개월. 우리 법인세도 법인세 본세는 국가에다 내는 국세가 되는 것이고, 법인세의 10%는 이 법인소득세법, 법인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지방소득세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10%를 내게 되는데, 이때 기간은 1개월 더 주죠? 그쵸? 법인세, 국세에 대해서는 3개월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은 4개월, 즉 한 1개월을 더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담보평가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자, 1번 보시면 자, 담보가 국채인 경우에는 자, 이거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는 언제를 기준 일로 할 것이냐, 담보로 제공하는 날 당일을 평가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당일에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전날, 즉 담보로 제공하는 날에 그 전날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고요. 자, 지방세법상 자, 재산세,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자, 3번 보시면 납부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이후에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이전. 자, 지금 이거 신탁에 대한 내용이죠. 자, 부탁한 사람, 맡겨주세요라고 부탁한 사람 위탁자고요. 자, 받은 사람, 얘가 수탁자죠. 자, 이때 우리 납부 통지서를 누구한테 고지했다? 수탁자한테 고지했죠. 자, 수탁자한테 고지했어도 이 위탁자, 즉 본래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가 이 신탁자산에 대해서 저 포기할게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또는 권리를 이전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 납부 통지서에 대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3번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이 부분이 옳지 않겠습니다.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자,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자, 3번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자, 포탈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자, 7년이 만료되면 징수 납부할 의무가 소멸된다. 자, 이게 7년이 아니죠. 그죠? 7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 얘는 10년이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자, 어렵지 않게 맞추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자, 지방세 기본법상 불복 청구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2번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 재조사, 이거 당초에 처분한 게 적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라고 해서 재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은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 재조사에 대한 그러한 결과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조사에 따른 결과도 뭘 할 수 있다?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자, 2번 보시면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 기준을 현재 주소지로 하며 그 징수는 신고 납부의 방법으로 하나요? 자, 우리 뭐에 대한 물음이에요? 지금 주민세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주민세 신고 납부하신 적 있으세요? 자, 이건 신고 납부 세목이 아니죠. 얘는 그냥 고지서 날려서 납부하게 하는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이지 신고 납부의 세목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겠고요. 자, 담배 소비세, 납세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이것도 살짝 조금 생소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자체 장에게 담배 반출 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딱 보면 뭔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조문들이 우리 공부하다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치만 이러한 지문은 딱히 우리 지방세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왠지 나와 있을 법해요. 그쵸? 이 뉘앙스 자체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법조문 자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옳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없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 그쵸? 좀 많이 틀리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고요. 자, 19번.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자, 3번 보시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이후의 주식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 해당 주주가 최고 가지고 있던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자, 이거 무슨 경우예요? 일단 우리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80%를 갖고 있는 과점주주였는데 얘가 잠깐 중간에 팔아가지고 60%로 이 지분율이 바뀌었다가 다시 70%로 지분율이 올라갔다. 자, 이런 경우에 어쨌든 얘가 갖고 있던 최고의 지분 비율보다는 아직 더 많이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취득세를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조문인데요. 자, 여기서 틀린 것은 5년 이내죠. 5년 이내. 자, 5년 이내는 우리 옛날에 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없어졌어요. 얘는 삭제된 조문이기 때문에 그죠? 요 5년 이내가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지방세법상 지방세 특례 및 감면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1번 보시면 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기본법, 징수법, 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약 및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좀 치사하게 숨은 그림 찾기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이 조례가 빠져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좀 치사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례가 빠져야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옳지 않고. 자, 2번. 지자체는 감면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면법 발생으로 인해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우리 이번에 이 시국 때문에 그쵸?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자, 3번 보면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 신청을 해야 하므로 지자체 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나요? 자, 이런 것들은 즉 감면에 대해서는 둘 다 가능하다.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고. 자, 4번.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감면을 배제해야 되는데 그때 그럼 둘 이상의 감면 기준에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것이냐? 당연히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우선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